새로운 단원입니다. 기권과 지구 기온이라는 이제 단원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기권과 날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기권과 날씨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는 단원이 뭐냐면요. 대기권입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바로 우리 공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공기는요. 그러니까 공기가 대체 어디까지 있을까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어디까지가 지구라고 얘기하고요. 어디부터를 우주라고 해야 될까요?예요.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곳은 이제 공기가 없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어디까지를 갖다가 이제 지구라고 하고 이제 우주라고 하냐면요. 대략적으로 지표에서부터요. 약 1000km까지를 갖다가 우리는요, 지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공기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는 굉장히 희박해지겠지만요. 그리고 1000km를 넘어서면 이제 공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우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대기권을 나누는 기준은요, 이제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걸 먼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요, 이제 대기권, 공기를 나누는 건요, 균일권과 불균일권, 또는 이제 균질권과 비균질권, 또는 비균질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은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용어의 차이니까요. 그래서 균일권이 있고요. 불균일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지구상에는 공기가 어떨까요? 있지만 이 공기를 이루고 있는 성분은 어떻습니까? 제일 많은 게 우리 알다시피 질소, 산소, 기타 등등 뭐 아르곤, 이산화탄소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공기는요. 혼합물입니다. 분명히요. 공기는 혼합물인데 우리가 공기는요.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니까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까? 균일이라고 하죠. 이유는요.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즉 어느 지역에 가도 질소는 78%로 일정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위로 점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지구가 있고요. 지표에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어때요? 질소가 예를 들면 78%가 있지만 이 비율이 점점 달라지더라 이겁니다. 올라가면요. 이유는요.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죠. 그 중력으로 인해서요. 이렇게 좀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는 공기들은요, 아래쪽으로 많이 분포하게 되고요. 가벼운 것들이 위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소 기체라든지 헬륨 기체들이 이제 상위권으로 가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을 갖다가 이제 균일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위로 가면요, 불균일권, 뭐 비균질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나오는 일은 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부분으로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보통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 나오는 대기권은요, 어떻게 나누냐면요, 온도에 따라서, 정확히는요, 온도가 아닙니다. 온도 변화로 나눕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고요. 여기 땅이에요.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려갑니다. 온도가 내려가는 이유는요, 조금 이따가 얘기는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온도가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져요. 근데 어느 일정 시점을 딱 지나면요, 올라가고 있는데 온도가 상승합니다. 이제는요. 또 왜 이래? 그런데 또 어느 시점을 지나서 올라가면요, 또 온도가 내려가요. 그리고 또 어느 시점을 지나면요, 온도가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요, 첫 번째 구역에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요. 두 번째 구역에서는요,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세 번째 구역은요, 다시 낮아지고, 네 번째 구역은 온도가 또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요, 대기권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때 제일 아래층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대류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를 갖다가 우리는 성층권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를 갖다가 중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을 열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시험 문제는요.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 아래쪽부터요. 그리고 또는 그래프를 가지고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여기가 높이에요. 온도면요.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이제 땅 지표면이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고 했어요. 맞죠?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다 어느 일정 시점을 지나면요. 온도가 다시 뭐 한다고요?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어느 일정 시점을 지나면요. 온도가 내려가고요. 또다시 어느 일정 시점을 지나면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프가요. 이때 1번, 2번, 3번, 4번의 구역의 이름을 먼저 적는 게 첫 번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제 그래프까지는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왜 온도가 이렇게 나타나느냐입니다. 왜 온도가 이렇게 나타나느냐. 그런데 대류권에서는요, 왜 대류권으로 이름이 붙여졌냐면요, 공기에 무엇이 일어나냐면요, 대류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대류권입니다. 자, 대류권은요, 공기의 대류가 일어나는데, 대류가 뭐라고 했죠? 온도가 높은 것은 어디로 가고요? 위로 가고요. 온도가 낮은 것은 어디로 간다고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게 대류라고 했어요. 액체나 기체에서 열의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표면에서는요, 높은 산들이 있지만 산보다는 어때요? 지표면이 더 따뜻하죠? 이유는요, 태양빛이 오게 되면요, 그 태양빛을 받아서 온도가 따뜻해지기도 하지만요, 지구가 그 열을 머금고 있다, 그 열을 다시 내놓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배우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이 에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때 태양이 주는 열보다요. 지구에서 나오는 열이 더 가깝더라 이거예요. 지표면은요. 그래서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표면의 온도가 더 높고요.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데요. 온도가 높은 게 지금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높은 건 위로 간다면서요. 공기가 위로 가고요. 내려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대류입니다. 바로요. 그래서 이름을 대류권이라고 붙인 거예요. 몇 킬로 정도까지냐면요. 약 11km까지입니다. 그래서 대류권은요. 약 11km까지를 대류권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성층권입니다. 성층권은요. 11km에서요. 어디까지를 보통 얘기하냐면 50km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요. 지금 온도가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다시 올라가죠. 지금요. 올라가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왜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이때 지구 복사 에너지가 여기에 영향을 주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성층권은요. 근데 성층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요. 바로 오존층이 있습니다. 이 오존층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자외선을 흡수하는데요.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하면요. 오존의 파괴가 일어나고요. 재생성도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있냐면요. 열을 발생시켜요. 이 열로 인해 가지고요.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이때 기온이 높은 공기가 어느 쪽에 있냐면 위쪽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고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중간권입니다. 이 글씨를 좀 엉망으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쓸게요. 중간권입니다. 중간권은요, 약 몇 킬로미터까지냐면요, 80km까지, 여기가 아니죠, 여기에요. 80km까지입니다. 여기는 50이에요. 그래서 약 50에서 80km까지를 갖다가 중간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간권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자, 그래프 다시 볼까요? 온도가 높은 것이 어디에 있어요? 온도가 높은 곳이 밑에 있죠? 여기가 온도예요. 낮은 곳. 온도가 여기가 높습니다. 지금요. 여기 온도가 지금 낮죠. 그러면 온도가 높은 것은 어디로 갈까요? 위로. 여긴 다시 아래로 갑니다. 뭐가 일어날까요? 대류가 다시 일어납니다. 아까 성층권에서는 대류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따뜻한 게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간권에서는 대류가 다시금 일어납니다. 자, 물론 조금 이따가 이야기는 다시 할게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권입니다. 열권은요, 80에서부터 약
1000km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유는요, 바로 여기선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요. 거의 뭐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받더라 이거예요. 좀 태양 복사 에너지 하니까 좀 어렵죠. 뒤에서 배울 부분이지만 조금 쉽게 얘기하면 태양 에너지 때문이더라 이거예요. 지구에서 오는 에너지는 잘 못 받고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만 거의 받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조금만 하고 그 다음 걸 할게요. 왜냐면요, 지금부터 좀 외워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자, 대류권부터 볼게요. 대류권은요, 대류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온도가 높은 곳은 위로 가고 낮은 곳은 아래로 가는데 대류권은 어떻다고요? 온도가, 자, 제가 요거를 이쪽으로 조금 싹 밀을까요? 맞죠? 온도가 높은 게 어디 있어요? 아래쪽에 있다고 했어요. 온도가 낮은 게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11km 정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성층권은요, 11에서 50까지인데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 무엇이 있다고요? 오존층이 있어요. 이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요. 온도가 높은 게 지금 위쪽으로 가고 아래쪽에 있습니다. 온도가 낮은 거는요. 그래서 대류 현상이 없습니다. 중간권은요, 50에서 80km까지인데요. 대류 현상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는요. 이유는요, 위아래,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는요, 지금 오존층에 의해서 열이 발생되는 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요. 실제 오존층이 약 25에서 30km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높은 게 이제 요쯤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태양빛이 적게 오니까 그만큼 온도는 내려가게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태양이 가까워지죠. 그래서 열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너무 원리적인 부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중간권에서는요, 대류 현상이 일어났고요. 열권은요, 80에서 1000km까지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바로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기본적인 걸 알았다면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될 시간이냐면요, 각 층의 특징을 하나씩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특징을 하나씩 해볼게요. 모두 다 지우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옆으로 할게요. 자, 먼저 다시 대류권부터 하겠습니다. 대류권, 자, 뒤에 할까요? 자, 성층권. 자, 요쪽에다 해볼게요. 중간권. 그리고 요쪽에다 할까요? 열권. 자, 각각에 대한 특징들을 지금부터 쓸 겁니다. 일단은요, 대류권의 첫 번째 특징. 대류 현상이 있다, 없다? 있다요. 자, 그러면 나머지 또 할 수 있겠죠? 성층권. 대류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중간권요, 대류 현상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했어요. 열권 대류 현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 첫 번째 키포인트죠. 제가 왜 이렇게 내냐면요. 다음의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기층으로 올바른 것은 이런 것들을 물을 때가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대류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기상현상이 있어요. 자, 기상현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눈이나 비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이걸 갖다가 대류권의 키포인트라고 했냐면요. 자, 보기에 보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답은 대류권 아니면 중간권입니다. 그런데 기상현상은요, 어디에서만? 대류권에서만 있어요. 그러면 중간권의 특징은 뭐가 없을까요? 기상현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이유는요,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증기가 무겁기 때문에요. 중간권까지는 없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본 사람들 알 겁니다. 근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어디에 있어요? 구름 위에 있죠. 구름 위에 있어요. 구름이 내 밑에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성층권이에요. 구름이 있는 곳까지가 대류권이고요. 구름이 없는 곳부터가 성층권입니다. 그래서요, 이것도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대류는 있다. 근데 기상현상이 있다. 그럼 더 이상 읽을 것도 없어요. 무조건 대류권입니다. 기상현상이 없다. 그럼 중간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성층권에서 중요한 특징 하나 얘기했죠? 뭐가 있습니까? 오존층이 있어요. 이 오존층이 무엇을 합니까?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자, 근데 자외선을 흡수하는데요. 왜 자외선을 흡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요. 이 자외선을 오래 쐬게 되면요. 피부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외선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요즘 오존층 파괴가 일어난다라고 하죠. 이걸로 인해서요. 지금 실제적으로 피부암이 걸리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고요. 특히 남극과 북극, 극지방 쪽으로 특히나 어떻습니까? 파괴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층권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요. 바로 비행기의 항로로 사용됩니다. 왜 비행기의 항로로 성층권이 사용되느냐? 왜 대륙권에서는 날면 안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륙권에서 날아버리면요. 대륙권은 무슨 현상이 있어요? 대류 현상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우 날아가요. 그런데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바람이 위아래로 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가 흔들리죠? 롤러코스터 같은 것처럼요. 실제 경험해 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름 위쪽으로 가면 여기가 성층권이라고 있고요. 성층권부터는 대류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공기의 흐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안정하게 갈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중간권으로 가볼까요? 중간권 대류 현상이 어떻다고요? 있고요. 기상현상은 없다라고 했어요. 수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무엇이 관찰이 되냐면요. 유성이 관찰됩니다. 유성이 뭔가요? 우주에서 떠돌고 있는 운석이 지구로 들어오면서 공기 중에서 마찰이 되면서 보이는 거죠. 우리 별똥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느냐? 중간권에서 대부분 다 타버리기 때문이에요. 마찰로 인해서 다 타버리는데요. 그것이 관찰되는 게 중간권에서입니다. 자, 10권입니다. 10권은요. 대류 현상이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밤낮의 기온차가요. 너무 심합니다. 기온차가 크다. 온도 변화가 굉장히 극심한 부분이에요. 우주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주도 얘기 들었죠? 태양 쪽을 받는 쪽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몇백 도 되고요. 반대로 등지고 있는 쪽은요. 영하가 됩니다. 온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또 무엇이 됩니까? 세 번째, 인공위성이 이쪽으로 날아다닙니다. 인공위성의 궤도가 바로 여기에요. 그리고 네 번째, 또 무엇이냐면요. 오로라가 여기서 관찰이 되는 거예요. 오로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륙권, 중간권, 성층권, 열권 시험 문제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다음은 대기권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라 바르지 못한 것은 그럼 이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로 풀어내는 거예요. 문제로 풀어냅니다. 문장으로 풀어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안다, 모른다를 해야 돼요. 실제 이 지구과학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한다면요, 이러한 대기권 중에서요, 온도가 가장 낮은 부분은 어디인가라고 할 때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어딜까요? 바로 중간권입니다. 중간권의 가장 상층 부분이요. 온도가 가장 낮아요. 간혹가다 묻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몇몇 이제 학생들이요. 학원에서 배우게 되면 요 용어를 배울 때가 있어요. 계면. 자, 요게 뭐냐면요. 뭐 대륙권 계면, 성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 이렇게 계면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계의 면이란 뜻이에요. 경계의 면.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 그래프를 그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 요 부분, 요 부분 약간의 면적을 두고 요 부분을 갖다 우리가요. 계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래서 대륙권 계면,
성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이라고도 부르더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쉬울 듯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